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하신 분들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고래는 9회 말 투아웃 0대 10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바보 같은 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서든데스 경기 번리와의 36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리그 19위 팀하고 경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긴장이 되다뇨. 긴장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리가 잔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위인데도 말이죠. 강등을 피하려면 17위가 되어야 하는데 17위 노팅엄과 5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번리가 주제 모르고 남은 2경기 승리하고 노팅엄이 2경기 모두 패하는 토트넘 같은 기적을 꿈꾸는 게 비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번리 입장에서도 이 막판에 토트넘을 상대로 서든데스 경기에 임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번리가 제대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5무 3패 성적을 거뒀는데 번리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햄, 첼시, 맨유와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뒀고, 더 주목할 건 번리가 원정을 떠난 경기였음에도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번리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세 번째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번리가 이 세 팀을 상대로 무승부만이 아니라 경기력도 좋았고 슈팅을 경기당 15개 이상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맨유하고는 점유율도 앞서버렸습니다. 맨유는 수비가 번리만큼 약할 뿐 그래도 겁나게 주급이 맞는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점유율이 앞섰다니까요. 그리고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한 명이 부족한데도 무승부를 거둘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이 19위 팀을 쉽게 이긴다? 토트넘의 레벨과 상관없이 번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쫄깃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토트넘 번리와의 경기는 무조건 재미있을 경기인 건 장담합니다. 앞서 번리 슈팅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제 홈팀이었던 웨스트햄, 첼시, 맨유는 슈팅이 더더더더 많았습니다. 맨유는 27개, 수비적인 웨스트햄도 22개, 심지어 첼시는 33개를 쏟아붓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공격적인 팀이라는 것을 부인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슈팅 남발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 슈팅 남발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토트넘이 후반기 성적이 좋지 않은 건 손흥민의 골이 너무 적었고, 손흥민의 슈팅이 너무 적었고,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가 너무 적었고, 손흥민에게 키패스 연결이 너무 적었고, 손흥민 적극적인 수비만 너무 많은,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유럽 통틀어서 공격수 중에 수비 가담 1위를 해버리는 안타까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번리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된다면 그냥 나머지 경기는 그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을 구성해서 경기하는 걸 추천할 것입니다. 번리는 선수 한 명만 집중적으로 마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콤파니 감독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뉴캐슬에게 4실점 대패를 최근에도 당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바보도 아니고 저도 좋으니까 수익 급감해도 되니까 스타일 고수할 리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에 이기는 전략이라고 밀어붙이는 건데 그런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토트넘을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번리는 바로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4실점 대패를 당했는데 토트넘이 잘하고 싶어하는 낮고 빠른 크로스에 걸려들면서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운으로 들어갈 확률도 더 높아지거든요. 첫 번째 실점, 수비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세컨볼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은 그렇게 첫 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도 번리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다가 뉴캐슬이 패스로 기회를 만들고 박스 안에서 컷백으로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골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 수비의 실책과 박스 안에서 또 컷백으로 실점. 네 번째도 뭔가 비슷한 실점입니다. 거의 현대축구 공격의 트렌드입니다. 번리의 수비 조직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죠. 중요한 건 토트넘이 뉴캐슬만큼 공격 작업이 좋냐는 건데 후반기에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걸 자신할 수 없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토트넘은 전반기에 번리를 상대로 5골을 퍼부으면서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헤트트릭을 하고 로메로 메디슨의 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거기다 포로의 미친 어시스트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이 손흥민에게 2개의 어시스트도 했습니다.
폼이 겁나게 좋았어요. 네. 공격 작업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번리가 그런 공간을 시원하게 열어주기도 했으니까요.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그런 패스들이 나와야만 득점 확률도 높아지는데, 지금 메디슨의 폼처럼 엉망이라면 그냥 맨유, 첼시 같은 결정력 되는 거거든요. 네. 확실한 건 이번 경기만큼은 손흥민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팀이 공격적이다? 더 말할 것도 없죠. 손흥민은 현재 17골인데 이 한 경기에 리그 20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토트넘에게도 이 번리전 다득점은 매우 중요하고요. 토트넘이 주제 넘게 넘보고 있는 아스톤 빌라가 그리스 원정 가서도 점유율만 앞선 채 힘 못 쓰고 0대2로 패배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텐데,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를 승점이 같은 경우로 골득실을 따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골 차이를 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번리전을 앞두고 팀 트레이닝 영상을 공개했는데 솔직히 내용은 전혀 없고 왜 올린지도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런던의 맑은 하늘을 보게 되니까 설레이면서도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네. 그 기분 망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일정은 리그 37라운드 경기입니다. 우승권 경쟁팀과 유럽대항전 경쟁팀, 그리고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해 농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즌의 결승전 같은 경기들이죠. 당연히 경기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경기 일정들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풀럼 원정을 떠납니다. 한국 시간 11일 저녁 8시 30분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현재 1위 아스날과 승점 1점 차. 그런데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상관없이 맨시티는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 18번의 맞대결에서 16승 2무, 최근 5경기 역시 5전 전승. 네, 올 시즌의 맞대결 역시 5대1로 맨시티가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13일 새벽 12시 30분 올드 트래포드로 원정을 떠납니다. 아무리 맹구가 되어버린 메뉴라고 하지만 올드 트래포드 원정은 언제나 부담스럽죠. 2010년 이후에 31번의 맞대결에서도 맨유가 14승 7무 10패로 우위에 있고, 최근 5경기마저 2승 3패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박빙입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1월 올드 트래포드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거둔 적이 있지만, 맨유는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최근 7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아스날로서는 이번 37라운드 맨유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다시 시즌 막판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맨유 역시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진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맨유 수비가 완전 초토화라는 거, 그리고 아스날은 엄청나게 견고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번 라운드 가장 많은 것이 걸려있는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시간 14일 새벽 4시 바로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의 우승이 사실상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아듀 클롭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빌라 또한 4위 수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최근 5경기 맞대결의 성적은 리버풀이 4승 1패로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빌라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아스날과 맨유 경기 못지않은 빅매치입니다. 토트넘을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번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아마 이번 주말 37라운드가 끝나고 난 뒤에는 거의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첼시 노팅엄전도 있는데 토트넘 벌리가 먼저 경기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아서들 하렴. 그리고 황희찬의 득점 도전 경기도 있죠. 네. 크리스탈 팰리스전. 네. 홈 경기인 만큼 파이팅. 다른 무엇보다 토트넘 대승, 손흥민 헤드트릭으로 팬들 기분 안 좋은 거 다 씻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여전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